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유튜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저같이 유튜버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혹은 생각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 사람들 유튜버가 되기에 좋은 점, 약간 불리한 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정말 하긴 해야 되는데 자신 없다 하다가 시작한 지 한 3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유튜브들을 좀 봤어요. 우리나라 유튜브와 세계 유튜브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점을 좀 유심코 봤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언어적인 문제가 있긴 해도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점, 그 이유 혹은 유튜브 하기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놀이 문화에 강한 한국인의 기질입니다. 네, 혹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삼국지, 중국의 옛날 고서죠. 근데 옛날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 중화 사상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세계의 중심이고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오랑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라고 해서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보면 한민족, 우리 민족에 대한 특징을 묘사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이족은 춤과 노래를 즐긴다, 가물을 즐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 동서남북의 모든 오랑캐 중에서 세계 사람들 중에서 우리 민족은 유독 그게 특징이었다는 거죠. 춤과 노래를 즐긴다는 것. 즉, 자기들이 보기에도 놀이 문화에 앞서 있는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뭐 지금 시대를 봐도 그 말이 입증이 되죠.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케이팝이 전 세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놀이 문화의 그 혁명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말 잘 놀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야,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 문화가 한국에 다 있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쪽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21세기는 이 재미를 추구하는, 인류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매력을 좋아하죠. 재미있고 그 매력적인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한국 유튜버의 간판 스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박막래 할머니시죠. 이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유튜브 사장이 직접 한국으로 왔고 구글에 가서도 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영어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매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막 연령에 상관없이 막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에 유튜브 쪽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한국은 개성적이고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볼 때 약간 그 서양 쪽의 유튜버들은 좀 정적이라면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너무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 컨텐츠들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세계 50대 유튜버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게임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키즈 TV 이쪽 키즈 채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먹방도 좀 있었고 근데 그 외의 것을 보면 코미디, 재미있는 것, 뭔가 트라이 시도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는 그 인공지능 시대라서 그런지 점점 더 개인을 강조하죠. 개인을 강조하고 이제 시대 자체가 20세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면 21세기 인공지능의 시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즉 개인 컨텐츠들, 이런 미디어들이 여러 가지 개성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소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뭐 TV 방송국 이런 경우도 그 매스미디어가 이끌어가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매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 놀이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개성 대신에 매력 컨텐츠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그 매력을 발산한다면
뭐 아주 큰 욕심을 내서 크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뭐죠? 그 구독과 뭐 댓글 이런 걸로 또 소소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인들이 유튜브 할 때 장점 두 번째입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세요. 전 정말 진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그런지 너무너무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뭘 해도 그 가르치는 비즈니스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에게 창의성이 중요하다면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르치는 비즈니스가 나오고요. 또 뭐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그래야 된다. 지금은 그래야 된다 그러면 또 학원에서나 그런 교육 어떤 비즈니스에서 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뭘 해도 그걸 가르치는 곳이 나타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나, 그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는 아카데미니 학원이니 뭐 그런 다양한 채널들이 생겨났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유튜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있죠.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뭔가 뭐만 나타났다 하면 가르쳐주는 스쿨이 생긴다는 것. 어쨌든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배우는 민족입니다. 저는 이거는 참 우리 민족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할 때 열심히 배운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유튜버를 하면 좋은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엄청난 협업 체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정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카페에도 들어가고 단톡방에도 들어갔는데 그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서 진짜 서로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또 묻고 대답하고 혹은 무슨 밀어주고 끌어주고 너무 상대가 구독자 100이 됐냐 1000이 됐냐 이럴 때 기뻐해주고 같이 또 그 순간에 도와주고 이런 그 나라가 또 있을까요? 네, 정말 정의 나라. 우리나라는 그 정으로 서로들 얽혀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도 이렇게 서로들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말 아주 많이 잘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한국인 유튜버 하기에 좋은 점. 네 번째는 뭐든 활활 타오른다. 네, 그야말로 BTS의 불타오르네죠. 네, 우리나라 나쁘게는 좀 냄비 근성이라고도 하죠. 뭔가 시작하면 확 타오르고 확 집중이 돼서 그래서 이제 또 경쟁도 심해지긴 하지만 그 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도 막 생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 유튜버 하시라고 하면 좋다,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유튜버 하기에 어려운 점, 첫 번째,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언어적인 한계입니다. 근데 영어 때문에 영어권 시장이라는 게 유튜브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유튜브에서 큰 시장 파일을 먹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언어적인 한계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고요. 맘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영어로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고 또 남미 쪽이신 것 같은데 이제 라이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여력만 된다면 힘이 된다면 자막을 영어로 달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영어 자막 다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리고 또 말이 필요 없는 브이로그 같은 거는 굉장히 장점입니다. 어떤 그 분위기 또 만드는 방법 그거를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약간씩의 영어 자막을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언어적인 장벽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브이로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더빙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브이로그 시장이 굉장히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자신은 없고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에서는 약간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패션 쪽은 한국 여성의 패션과 또 서구권의 패션은 이게 느낌이나 분위기, 감각 이런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 당장은 이게 접근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피부 미용이나 혹은 특히 헤어 관리하고 헤어 손질하는 쪽은 굉장히 또 언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다른 언어권의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언어적인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 단점, 약점 두 번째는 오히려 지나친 과열, 지나친 협업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막 막구독 유혹도 좀 느껴봤고요. 제안도 받아왔는데 사실 이 막구독은 모두 다 독이라고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막구독을 서로 해주는 카페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구독자나 조회수,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에 집착하시면 오히려 그 채널이 좀 부실해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냥 빨리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유튜버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좀 보완을 하면 한국 사람들 유튜버 하기에 좋은 근성과 자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망설이시는 분들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또 자기만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